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실제 사건으로 접하면서 느끼는 남자분들 중에 이제 꽃뱀에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법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당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처음부터 꽃뱀이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남자를 이용해서 돈을 항상 빌리거나 돈을 얻는 거가 당연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초보적인 방법을 쓴다면 너무나 하수고 처음부터 당연히 걸러지겠죠. 꽃뱀이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자친구로서 접근을 합니다.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어떤 남자분이 기존에 연애를 잘 못하셨거나 아름다운 여자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한테 약간 단비 같은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소개를 했든 아니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든 평소에는 인기가 없었던 남자분에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여자분은 호감을 보이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연애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를 많이 만나보신 적도 없고 좀 나이가 좀 들어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결혼을 사실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딱 접근을 하는데 또 여자가 이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도 해보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기존의 꿈에 그리고 있던 데이트 같은 거를 다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약간 결혼 얘기도 좀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혼을 완전히 하는 것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은 이제 딱 뽑아 먹을 것만 뽑아 먹고 이제 중간에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결혼 전제로 약간 연애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분은 하고 싶었지만 해보지 못했던 꿈꿔온 생활을 하고 있었고, 데이트하면서 뭐 맛있는 맛집도 가고 카페 가서 디저트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자친구분이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보통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너희 가족도 내 가족이고 내 가족도 너희 가족이다,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보통 그 여자친구분이 이제 쓰는 방식이 뭐 예를 들면은 동생이나 주변 가족이나 뭐 아버지나 뭐 범죄에 연루돼서 사고가 났다라든지 갑자기 어디가 아파지면서 병원을 가야 돼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급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까지 급한 상황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조금은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약간 하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는 이제 서로 평생을 맹세하고 같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상의 변화가 있는 뭐 합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면서 자신의 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남자분에게 의존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점점 내 여자친구는 안쓰럽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안 주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주거나 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과거에 어렵게 살았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꽃뱀 측에서는 사실 많이 어필을 합니다. 어필을 하면서 남자가 그 돈을 빌려주게끔 계속해서 만드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요.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이제 돈을 빌려주다가 그 남자분도 뭔가 더 이제 빌려주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돈이 뭐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여자친구분이 주변 남자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는 내 여자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죄책감이 쌓이겠죠. 그 죄책감이 쌓이면서 이걸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그 남자분이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라도 이제 다시 빌려주는 그런 상황 같은 게 생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스킬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꽃뱀 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네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는 식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뭔가 요구를 했는데 이걸 응하지 못하면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보이면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한테 돈을 빌리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되게 불쌍한 사람인 걸로 이제 포장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약간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경쟁심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남자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상함을 원래는 느껴야 되지만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 수상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무능력한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관계나 이런 거와도 연관이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속해서 이제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이제 사귀는 사이인데도 스킨십 같은 거를 하지 않고 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만나고, 그런데 계속 카톡은 많이 해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횟수는 생각보다 적은 이런 상황들이 꽃뱀일 경우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작업을 하는 거지만 스킨십을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더 가면은 여자분이 마지막에 이런 거를 카드로 쓰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더 빌리는데도 씁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뭐 여자 경험이 별로 없거나 이제 만나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에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또 남자 중에서는 되게 급속도로 그 사람한테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여자랑 스킨십을 한다는 거를 엄청나게 그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막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스킨십이나 여러 가지 성관계 같은 거를 약간의 카드로 쓰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돈을 더 빌려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조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가족 중에 뭐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러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 명확한 얘기인데 오히려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가족들이 계속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결혼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행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오히려 꺼내면서 불쌍한 척을 한다고 하면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걸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은 좋은데 뭐 가족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보통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 남자를 사랑하면 가족과의 그 인연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끊으려고 하지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합의금을 마련해달라고 하면서 부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료비를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빌리려고 하는 건데, 자, 치료비를 하는 거면은 그냥 얘기만 듣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병문안이라도 가십시오. 그래서 병문안에 가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아프거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6인용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나이라든지 이름 같은 게 그 병실에 적혀져 있어요. 그 이제 보통 문 앞에 적혀져 있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 질병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입원실이면 보통 어떤 질병과 관련된 입원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프고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거냐면 중환자 상태가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비급여로 처리가 되는 품목들이 많은 경우, 그러면은 이럴 때는 실제로 그 여자분이 말하는 게 진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은 병원비로 급하다고 하면서 어필을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급하게 돈이 또 필요해지는 뭐 몇몇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그 이제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 잘렸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잘린 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게 아니면 어떤 거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요. 물론 실업급여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업이 안 됐을 때는 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당장 내가 잘렸다라든지 바로 돈이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아예 없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정으로도 돈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가 힘들고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돈을 지원해달라거나 빌려달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진짜로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뭐 일반화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한 80, 90%는 거짓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연애 경험이 없으시거나 여자 경험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이제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나 그 마음에 드는 남자일 때는 보이는 눈빛이나 어떤 보여주는 행동이 다른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자가 남자 좋아하면 오히려 자기가 선물 같은 걸 사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뭔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면은 오히려 먼저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만을 한다고 하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그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관계에 대해서 단절하는 걸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스라이팅 기술이나 이런 게 뭐냐면,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도와줬다의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도와달라고 하냐는 거죠. 진짜 좋아하면은 오히려 내가 능력을 쌓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도움을 달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적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꽃뱀 같은 분들한테 덜 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